자, 이번 시간 이제 페이지 186쪽에 조선 통치 체제에 들어갑니다. 통치 체제. 자, 성종 이후에 우리가 경국대전의 법제화로 인해서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지요. 그래서 이 통치 체제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조선은 18품 3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9품까지 가죠. 9급 공무원까지 있는데 어떻게 18품이냐? 여기에서 이제 종으로 나뉘고 여기 정종, 정종, 정종 이렇게 해요. 그러면 18품이 나오죠. 그래서 정 1품, 정 2품, 종 1품, 그래서 종 9품, 정 9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8품.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 정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 3품 관리를 그 당상관이라고 하고, 그 종 3품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상관은 그 빨간 옷 입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파란색 뭐 이렇게 입는 사람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이제 6품 6, 7, 8, 7, 8, 9는 6품까지 해서 이 정종인데 여기에 또 상하까지 있어. 그래서 정일품 상, 정일품 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6품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4개잖아. 4, 6이 24.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정종만 있지 상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6개. 그래서 30품, 30개.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30등급 공무원 체제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9품이니까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등급이니까 훨씬 더 조금 힘든, 그렇죠?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종 6품 관리가 정 3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등급을 뛴 거야. 그렇죠? 몇 계급 엄청 뛰었죠. 이것이 이제 이순신. 그래서 이순신이 그 종 6품 관리였다가 그 유성룡의 천거로 인해서 이렇게 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세종 때 예전에 이제 관노 출신 노비였던 사람이 세종 때 이제 빨간색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장영실, 그렇죠? 이런 그 관계가 이제 한 번씩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는 거지.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통치 체제 정비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왕이 있죠.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직이 있고 외관직이 있어요. 모르겠지. 경관직은 그 서울경자를 쓰는 거예요. 서울경자. 그래서 중앙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외관직은 이제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직. 그렇죠. 그래서 중앙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그래서 우리가 경관직, 중앙 공무원을 먼저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 그래서 삼정승이 여기를 이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 재상 합의제지요. 합의하는 기구. 그래서 의정부 끝에 가면 이제 6조가 있다라는 거죠. 6조는 2호 예병 형 공조 6개. 그래서 이 6조는 실무를 담당했던 기관. 그래서 이 실물관 장관에 관리했던 6조가 이제 의정부에 보내면 의정부에서 왕에게 이제 올리는 제도죠. 자, 그리고 이제 승정원이 있어요.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합니다. 그래서 왕명 출납 기구로서 이제 일종의 비서 기구 역할을 했었던, 그 비서라고 쓸까요? 왕의 이제 왕명 출납을 했던 기구고요. 그리고 또 의군부가 있어요. 이 의군부라는 것은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곳인데, 이 그 이호의 병주에서 재판을 해요. 근데 이제 중범죄 있잖아요. 영모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담당하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려요. 그러면 의군부의 재판관은, 그 판사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종 복위 운동에 있었을 때 사육신 할 때 왕이 직접 했죠. 의군부예요. 그러니까 의군부에 들어가면, 의군부에 하옥했다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의군부에 하옥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불구가 돼서 나오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의군부입니다. 엄청 무서운 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헌부가 있어요. 사헌부는 뭐예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감찰기구예요. 그리고 사관원이 있어요. 사관원, 간쟁을 담당했던 기구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못됐을 때 이것을 비판하는 기구가 사관원. 그리고 이제 홍문관이 있어요. 홍문관은 예전에 그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였죠. 그래서 이게 홍문관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연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 이것을 가지고 세 개의 기구를 조선의 3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3사는 뭘 갖고 있어요? 대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춘추관도 있어요. 춘추관은 역사 편찬 그리고 역사 보관했던 역사 관련 기구고, 조선의 대학교가 또 있죠. 성균관이라는 조선의 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성부가 있어요. 한성부는 수도 서울, 그러니까 한양에 대한 그 정치와 그 행정과 그리고 치안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정원 의금부는 왕이 좀 강한 면이 있고, 그렇죠? 이쪽도 왕이 강한데 이쪽은 이제 왕권이 약화되는 기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왕권 강화, 왕권 약화,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통치 체제에서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86쪽 한번 볼까요? 186쪽. 자, 동그라미 1번에 의정부와 육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는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장관은 영의정이 있었고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삼정승의 합의하에서 정치를 의결하고 심의했던 기관. 자, 육조는 행정신문을 담당했던 기구로서 2조 문관, 그렇죠? 문관의 인사, 호조, 호구조사죠. 그러니까 세금 납부하는 곳,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죠. 예조, 그러면 예절, 그러니까 예절 담당하니까 어떤 행사, 의례 이런 것들. 병조는 무관의 인사, 그렇죠. 그래서 국방도 담당을 했었던 것이 이제 병조. 형조는 그 형법 있죠. 형법,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조는 이제 토목공사하는데. 자, 왕권 견제기구입니다. 그래서 3사를 설치하죠. 어딨어? 3사. 그래서 왕권 견제기구. 사헌부. 그래서 사헌부 어디 있어? 사헌부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죠. 그리고 그 사관원은 그 간쟁, 그러니까 간쟁을 담당했던 그 정치적 비판, 그렇죠? 왕이 이제 정치를 잘못했다, 비판하는 거. 홍문관은 그 정치 자문,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그 토론의 장, 경연을 주관했던 곳. 그러니까 홍문관에서는 정책을 그 결정을 하는데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왕과 같이, 그러니까 왕의 자문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홍문관. 그리고 그 왕권 강화, 승정원이 있죠. 승정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죠. 왕명 출납했던 기구입니다. 의군부, 왕의 직속 사법기관, 그렇죠. 왕권 강화. 한성부가 있어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곳이 한성부. 춘추관, 역사를 편찬했던 곳. 사관이 있죠. 그래서 이 사관이 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예문관, 교서관, 숙문관, 그리고 성균관이 있는데, 이 사관, 예문관에서 뭐 하느냐?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또 사초도 기록했던 곳 써놓으세요. 교서관, 궁중의 서적도 간행을 하고요. 간행, 인쇄, 그렇죠. 그리고 또 교정도 봐요. 인쇄와 교정, 그리고 기록했던 곳이 교서관. 숙문관은 그 외교문서, 성균관은 대학교죠. 최고 학부. 그리고 이제 삼법사라는 것도 하나 적어놓잖아요. 삼법사. 와, 스님 이름인가? 그게 아니고요. 법을 하는 세 개의 기구. 그렇죠? 어디 있어요? 형조 하나 있죠. 형조.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있죠. 뭐 한성부 있잖아. 한성부. 그러면 3사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사헌부가 있어요. 사헌부. 그래서 조선의 삼법사 이 세 개도 한번 체크를 해놓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방행정 조직을 한번 볼게요. 지방행정 조직. 우리 조선은요. 그렇죠. 조선은요, 이 중앙통치기구 보다 지방체제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이거 낼 바에는 고려의 이성육부 내고요.
요거 고려하고 비슷했던 기구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지.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고려하고 비슷한 거 의정부 뭐가 있어요? 육부를 총괄했던 뭐가 있었어? 상서성. 그렇죠? 그러니까 상서성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다. 억지로 껴 맞추면 그렇죠? 그럼 승정원도 고려의 중추원의 승선과 비슷했던 기구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 자, 또 뭐가 있을까? 사헌부. 그렇죠? 사헌부는 그 고려의 어사대하고 또 비슷한 기구가 있었고. 삼사는 조심해야죠. 조선의 삼사는 대강권을 갖고 있었지만 고려의 삼사는 뭐다? 뭐예요? 아이 기억이 안 나네. 말이 삼사 그 곡식 그렇죠?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했던 기구. 왜 이렇게 웅얼웅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맴돌아. 말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막 맴돌고 있단. 자, 외관직입니다. 자, 조선에는 팔도가 있어요. 조금 내릴까? 자, 이 팔도는요, 조선 태종 때 팔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팔도, 조선의 팔도를 획정한 사람은 태종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팔도가 있고, 팔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면, 리, 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 부윤, 목삽, 군수, 현령, 그리고 면임, 이정, 통감 이렇게 있는데 통주 이렇게 있는데 그 지방관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팔도에 파견했던 지방관은 이제 관찰사가 있어요. 예전에 그 고려의 오도는 안찰사고 섞어내면 헷갈리겠지. 그렇죠? 자, 이 부목 군현은 수령이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네는 면임 이정 통주는 선임을 해요. 그 지역 토착 세력을 이제 선임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찰사는 보통 대략 1년 정도 부임 기관이 있고 수령은 보통 5년 정도 부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령의 옆에 붙어서 수령의 일을 보좌하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게 누굽니까? 육방이죠. 그래서 이호, 예병, 경공, 방이 있죠. 이방, 형방,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예요. 이 안찰사가 수령을 지휘 감독하지요.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자, 수령은 안찰사에게 이제 보좌하는 기구죠. 그래서 이제 그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육방 역시 그 수령이 그 육방의 이방, 형방, 이 얘들을 뭐라고 그래요? 향리라고 하잖아요. 이 향리를 지휘 감독합니다. 자, 향리는 수령의 일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육방들은 실질적으로 이 면리통에 뛰어가서 그 실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행정 실무는 누가 담당해? 향리, 육방이 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최고 짱이 누구예요? 이 관찰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여차하면 야,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죠. 수령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들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유향소예요. 유향소는 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가 좀 쉽게 되려면 그 지역의 노인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게 뭐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자,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한테 얘기를 하죠. 저 이제 그만하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왕이 아니 돼요. 나를 더 도와주시오. 저 나이 먹어서 이제 그래요. 고맙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려가서 여생을 편히 쉬시오. 그러면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죠. 아이고 이제 동네 한번 가볼까? 그럼 누가 뛰어나옵니까? 그 동네 관찰사 수령이 탁 뛰어나오죠.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그래 네가 이골 사또야. 얼로 가면 돼. 제가 모실게요. 그러고 이제 딱 모시는 거죠. 그럼 얼로 모셔요? 유양소에 갑니다. 그럼 유양소에 문이 탁 열쇠. 노인들이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있잖아. 딱 하면 아이고 이제 왔어. 그럼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선후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 무서워요. 이 퇴역 관리들, 그러니까 이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관직에 있다가 물러난 그 지역 유지들이 이 유양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 이 동네에서
그 일을 했던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들이요 유양소를 지휘 감독하는 게 원칙이고 유양소는 이제 수령한테 보좌를 하는 건데 자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어떤 거냐? 수령이요. 일단은 이 고을 사또잖아. 그 법은 수령이 짱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짱이죠. 왜 그러냐면 얘들은 유양소의 그 향촌의 자치 이 규약이라는 거, 향약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요것이 뭐냐면 지금의 이제 시, 군, 구 의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의원, 시의원 따로 뽑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법을 만들잖아. 이 서울시 조례라든가 아니면 뭐 수원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시의회인데 그 지역 서울시 뭐 수원시 이 동네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럼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더 쉽게 하자면 그 지금 뭐 그 학원 규제하잖아요. 10시 학원 규제 뭐 이런 법 만드는 거. 근데 그 10시 규제가 지역마다 다 틀려요. 서울시는 10시 뭐 어디는 10시 어디는 11시 막 다 틀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향약이에요. 그 지금 시군구 조례가 그렇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그 동네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양소가 하는 일은요. 향약을 만들고 이 그 지역 이 그 향촌 있죠? 이 향촌의 풍속을 교정하고 그리고 교화하는 기능을 띈다라고 이렇게 순화시켜서 우리가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지. 수령이 신임사또예요. 부임된 지 얼마 안 돼. 근데 공문이 내려왔어. 딱 봤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죠. 그러면 유양소에 뛰어가죠. 어르신 요것 좀 알려주세요. 뭘 하는지 야 갖고 와봐. 나 이 사또 이거 일로 와봐. 이게 이렇게 하란 얘기야.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자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양소 관찰사 요 지역의 짱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유양소의 관리들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유양소의 간부를 좌수라고 하든가 그리고 별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좌수 별감 얘기가 나오면 이들이 유양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양소의 간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를 완전히 그냥 유양소가 통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관찰사 수령이 유양소의 그 관리들한테 이런 노인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얘들도 통제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양소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얘들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름하여 경제소입니다. 서울경찰서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관청이죠. 서울에 있는 관청인데요. 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들이요. 누인네가 막 그러잖아요. 열받죠. 그러면 너 그랬지? 좀만 기다려봐. 그럼 전화하죠. 누구한테? 얘들한테. 얘들 다 후배예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열받죠. 확 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소의 관리들 뭐든지 다 후배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얘들한테는 어떻게 못해요. 왜? 법이 그래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니 그게 경제소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86쪽에. 자, 186쪽 한번 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렇죠. 양괄의 2번의 지방행정조직. 동그라미 1번 특징이고 기억번 태종 전국을 8도로 나눴다라고 하죠. 그래서 8도로 획정을 그은 사람이 태종입니다. 연도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태종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설치했죠. 됐고 이제 한 장 넘겨보자라는 거죠. 187쪽에 중앙집권. 그래서 이제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어. 속현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상피제와 임기제 실시. 상피제는 뭐냐면 서로상 PRP. 그러니까 이 동네 수령이나 관찰사는 이 지역 출신지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지는 피한다. 상피제예요. 자, 그리고 관찰사 임명 팔도해야지요. 자, 가명에서 근무하고 병마절도사, 수궁절도사를 겸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힘을 가졌다. 임기는 360일, 약 1년 정도. 그리고 권한은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다 갖고 있었다. 이들은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해요. 그래서 왕의 대리인 자격이에요.
수령, 임명, 군현에 임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긴 180년, 181. 자, 그래서 약 5년 정도가 수령의 부임 기간이다. 권한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유수, 디귿번 유수는 그 개성, 강화, 수원, 광주 등 행정 군사 요충지 유수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 파견을 했었던 게 유수.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국왕 직속으로 관찰사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 형리가 있죠. 수령을 보좌하여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라는 거죠. 자, 면리통이 있지요. 그래서 책임자를 지들이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 그리고 이정, 통주 이렇게 면임 뭐 이렇게. 자, 니은번 역할. 수령의 명령을 받아서 호구와 부역 징발을 담당했다라는 거. 면의 이름은 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를 따서 붙였고요. 자, 오가작 통법. 이거 성종 때예요. 통이 있네, 통. 그렇죠? 자, 5호를 한 통으로 묶어서 통주를 뒀다. 이건 뭐냐면 자, 이 동네에 5가구가 있어요. 한, 셋, 넷, 5가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한 통으로 묶어요. 이른바 5집을 한 통으로 묶는다. 오가작통.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통에다가 부과를 해요. 세금을. 그래서 이 한 통에는 사과 5박스를 내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담해서 내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5번이 세금 내기가 힘드니까 도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비었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한 통 5박스 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1.25박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려고 하면 부담되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얘들이 막아요. 가지 마 이러면서.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향촌을 통제하는 농민 통제였는데 이것이 또 오가작통법 성종 때다라는 거예요. 써놨네, 성종. 자, 그리고 4번의 향촌제도입니다. 그래서 향은 군현의 단위를 향이라고 하고 촌은 그 마을 단위를 촌이라고 하는데 붙여서 향촌.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죠. 향촌하면 그냥 지방, 그 동네 이렇게. 자, 기억번 유향소입니다. 지방의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좌수와 별감, 유향소의 간부를 뽑았고, 자, 그리고 역할 수령을 보좌하고요. 향리를 규찰합니다. 그렇죠? 향리가 이상한 짓 하죠. 얘들 수탈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규찰해요. 그래서 수령한테 알려요. 수령이 잡아오죠.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역할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백성을 교화 그리고 풍속을 교화한다. 향안 그래서 지방사족의 명단 양반들의 이름을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향회 요 향회는 유양소의 그 일종의 그 동호회예요. 그래서 유양소에서도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좀 놀아볼까 그러면서 향약도 만들고 그랬던 데가 향회. 향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향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촌의 자치규약. 자, 경제소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기관이 있죠. 세종 때 서울에 설치해서 지방 출신의 중앙고관을 임명을 했는데 역할은 유양소를 통제하는 역할이었다. 자, 그리고 특징 사심관 제도가 발전이 되고 그렇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건 이제 경제소다. 보세요. 지방 요거만 놔두면 지방 통제가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향촌 중심, 다시 얘기하면 지방 분권에 가까운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모든 걸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앙 집권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절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절이는 지방 향리를 중앙으로 불러서 공납 업무를 대행시키는 건데 기인조들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관청에 일을 하는 아전을 가지고 경절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영절이. 경절이 영절이도 있어요. 영은 뭐냐면 가명. 각 소의 가명에서 지금 그 일을 담당했던 아전을 영절이라고 해요. 뭐 향리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군대예요, 군대. 군대 제도, 군사 제도를 한번 봐보자. 군사 제도는 조선 전기 5위 체제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5군영 체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선 정비니까 5위 중앙군입니다. 5위가 중앙군이고 저 책에서 보시면 188쪽이에요. 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양괄호 3번에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동그라미 1번 군역, 양인 개병제라고 돼 있는데 이 보법에 의해서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된다는. 이때는요. 1년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군대를 가야 돼요. 필수예요. 60세까지, 16세에서 60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지금은 팔자 좋은 겁니다. 우리 조금만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평생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군이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6개월이면 우리가 나는 올해는 보인이야, 나는 올해는 정군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 어디예요? 농사 짓다가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병농일치제. 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양인 개병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니은번 군역제도의 변천. 그래서 초기는 또 봉족제. 그래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눴는데 15세기 이제 보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제도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세기에 가면 대립제와 방군수포제가 성행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가면 제가 미친 듯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중종 때 또 군족술포제를 실시하는데 역시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근데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군사조직, 중앙군, 세조 때 오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의흥이, 뭐 응양이, 호분이, 충좌이, 충주이 뭐 이렇게 해서 위가 5개예요. 그래서 5위인데 중위, 좌위, 우위 뭐 설명 안 해도 이것은 이제 그냥 오임가 있었구나라만 아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요충지인 영이나 진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잡색군이 있어요. 그래서 잡색군 태종 때 잡색군이죠. 색이 여러 개 잡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지? 우리 예비군 또 아니고 민방위가 예비군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민방위는 어때요? 그냥 이런 복색 입고 아침에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있다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잖아. 근데 지금 뭐 민방위는 색이 여러 개지요. 잡색군.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예비군이다라는 거죠. 잡색군. 그래서 잡색군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또 편제를 냈었던 뭐 일종의 예비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189쪽입니다. 189쪽에 방어체제예요. 기억번 국방요충지에 0을 설치했다. 방어체제. 군사요충지에는 0이나 진을 설치했어요. 각 군영, 각 진, 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세조 때 진관체제를 정비하는데요. 이 진관체제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방어체제예요. 자, 지방방어체제 뭐냐면 자, A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외적을 막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그 동네는 니들이 그냥 막아라라는 것이 이 진관체제예요. 그래서 지역 방어 체제다라는 거고 16세기 가면 재승방략 체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재승방략 체제는 이제 중앙에서 파견합니다. 장수가 지휘예요. 요거는 뭐냐면 자, 진관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령이 지휘를 해요. 지휘감독. 그래서 그 동네 사또가요.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자, 모여. 우리 동네 병력 다 모여. 자, 돌격 앞으로 지휘를 수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령 중에 문관이 있잖아. 그럼 병법에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단점이 뭐냐면 지방 방어 체제, 진관 체제의 단점은 A 마을이래요. B 마을이는데 외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외적이
많아요. 그러면 A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적이 A를 깼는데 이 B는요 또 깨지겠지. 그렇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 방략 체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B 동네에 이 주변 동네 그 병력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집결을 해요. 게다가 또 단점이 뭐였어요? 수령이었어요. 수령이 군사지휘를 했단 말이지.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 훈련된 장군이 내려와서 이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지역 방어 체제예요. 진관 체제 그리고 재생 방략 체제. 자, 동그라미 4번의 교통통신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역원제인데요. 역원제는 그 역참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요. 말 타고 가잖아. 근데 말이 그 지쳐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마패가지고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역원제지요. 이것이 역원제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파발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터지면서요. 임진왜란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직접 뛰어가라 파발제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니은번은 뭐예요? 봉수제지요. 봉수제는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뭐예요? 불을 피우죠. 그래서 낮에는 불빛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연기로. 밤에는요 불빛으로. 그렇죠? 디귿번 좋은 제도인데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 조세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창으로 운반을 해요. 이 조창에서 배를 타고 경창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세 운반제도 조운제도예요. 자, 4번에 우리가 관리 등용제도예요. 자, 관리 등용제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알고 있죠? 과거제.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과거제. 자, 과거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과거제도. 일단 과거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첨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제 한번 보고 들어가자. 자, 과거제의 응시작용은 이제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죠. 역시 이것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양인 이상은 누구든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양반 관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시험을 봐. 그러면 직원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과 그리고 시험의 면접관으로 있었던 사람 직원가로 부르는데 이 직원가들이 뭐야 이 평민이 지금 양반이 되겠다고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과거 시험 조선의 과거도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 응시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과를 보게 되죠. 이렇게 아무튼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 게다가 이제 문과는 제한을 둡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차대법, 경국대전 이렇게 해서 제한을 뒀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탐관 오리의 아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이들은 문과 제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 역시 마찬가지고 재간 사람들의 자손 역시 마찬가지고 신령 역천 신분은 양인이면서 천한 얘기 일에 담당을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문과 볼게요. 문과 기본적으로요. 이 과거 시험 조선의 과거는 이제 문관 시험이 있고 그리고 무관 시험이 있어요. 무관을 뽑는 그리고 기술관 뽑는 시험이 있고 이 문관 시험이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속과 그래서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관은 이제 문과 시험이 있고 기술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과를 얘기해요. 속과는 문과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문과를 얘기할 때 대과를 얘기하지 속과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관직상에서 봤을 때 속과도 역시 문과예요. 근데 대과가 이제 문과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뭘 따지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데 뭘? 자, 속과예요. 속과는 생진과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생원과, 진사과, 생진과, 속과입니다. 그래서 이 속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보세요. 대과는 3차시로 봐요.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가는데 33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33명 뽑아가지고 관리가 1등부터 33명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관으로 가려면 문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생원과 진사과는 일종의 그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혹은 학력고사, 그렇죠. 대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이고 이 속과에 합격하면요. 기본적으로 생원과 진사가 됩니다. 우와! 허생원, 그리고 최신사 때 셋째 딸, 뭐 이 들어봤죠? 허생원, 생원이죠? 생원,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 그 진사, 최진사, 속과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최진사, 그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 진사가 되면요. 일단 이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 하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균관. 또 하나는 뭐냐면 하급관원입니다. 그러니까 하급관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원 진사라고 하면 하급관리구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구나. 그렇죠? 성균관에 입학한 자들이 뭘 볼 수 있냐면 문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과 시험은 아무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이 유생들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뭐예요? 이 성균관 유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양반 유생들. 성균관 유생들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드라마 보면 유생들이 좀 힘이 좀 있어요. 양반이라 그 고위 관료인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애들이 힘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일단 하급 관원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학생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때 대학생은 틀렸다라는 거지.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문과 시험은 초시, 복시, 조시, 복시, 전시로 나뉘어요. 그래서 초시에서 이 인구 비례로 뽑아요. 어느 동네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뽑고 적게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뽑고, 그리고 이제 복시 같은 경우는 33명, 2차 시험에서 33명을 뽑아요. 나머지 다 탈락. 자, 그리고 전시는 이제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에요. 순위. 그래서 순위 시험인데 이게 이제 보통 왕이 직접 이제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등 뭐 이런 게 합격을 했어. 33등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자, 문과는요. 28명을 뽑아요. 28명.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낸 적도 있어. 그래서 문과도 역시 문과와 마찬가지로 33명을 뽑았다. X. 그렇죠? 28명 뽑았어요. 잡과는 해당 기술관청에서 각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교육을 시켰고, 또 뭐를 안 했나?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제가 이제 또 해드릴게요. 189쪽. 양번호 4번에 이제 관리 등용 제도예요. 그래서 니은번 문과죠. 문과 전체 문과 속과와 대과가 있었다라. 자, 문과를 뽑는 시험이죠. 식년시가 기본입니다. 3년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다. 식년시. 별시가 있어요. 부정기. 그러니까 별시는 그냥 별도의 시험이에요. 그냥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왕실의 그 큰 행사, 그래서 축제가 있다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시험 보자. 이렇게 해서 별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성균관에서 제사를 올려요. 그렇죠? 제례하고 집에 갈 때 보면 성균관 유생들이 다 도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딱 지나가니까 야, 오늘 한번 시험 볼까? 기분이다. 야, 시험 봐보자. 쪽지 시험 보자. 쪽지 시험 딱 봐요. 근데 성적이 엄청 우수해. 야, 얘 특채시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부정기 시험이고. 자, 속과 생진과입니다. 문과 예비 시험으로서 생원과 진사과 이렇게 되고, 문과 응시 자격 있죠. 그래서 이들이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에 가서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급 관료로 임용이 될 수 있고요. 대과는 초시 240명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어디서 그렇다는 거고, 복시에서는 33명 딱 뽑았다라는 거죠. 전시는 순위를 결정했던 곳이고요. 자, 그 백패와 홍패가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속과 잡과 합격자는 그 백패를 수용합니다. 속과 잡과, 그렇죠? 합격하면 백색 문서를 줘요. 백패. 문과 묵과는 홍패를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쉬우려면 하급과는 그 하얀색 줬고, 그리고 고급과는 빨간색 줬다. 홍패 백패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합격 증서입니다. 합격 증서 쉽게 얘기해서.
자, 디귿번 묵관을 뽑는 시험이죠. 묵관을 뽑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초시에서 120명, 복시에 28명, 전시 이렇게 되는 거. 자, 특징은 서울과 중인이 주로 응시해요. 왜냐면 서울과 그 중인들, 그들은 특히 서울들은 만약에 문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고위 관료로 갈 수가 있어요. 서울은 중인이란 말이죠. 특히 예전에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양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양반입니다. 이 자식은 누구지요? 이 양반이 되는 건데, 자, 아버지가 양반인데요. 어머니가 평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은 뭡니까? 애매하지요. 평민도 아닌 것이 양반도 아니에요. 이걸 양반으로 놓자니 니들하고 나하고 같아, 엄마가 틀린데,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평민하고 또 같자니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서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양반과 어디다 쓸까? 애매한. 자, 양반,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어머니가 양인일 때, 평민일 때는 서자라고 두고요. 어머니가 이제 천민일 때, 이때는 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서얼은 중인 신부로 나와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얼들이 만약에 문과에 합격을 하면 고위 관료가 되잖아요. 그럼 양반이 돼버리면 이 신분제가 엉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문과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들은 문과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 있냐? 문과. 그래서 특징 서울과 중인이 주로 응시했고, 작과예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이것도 10년시가 기본이에요. 3년마다 한 번씩 봤다라는 거죠.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고요. 과정 초시 복시 그래서 100회 줬고,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뭐 산학과 뭐 수학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거제도만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청거도 있어요. 청거는 뭐예요? 관리 추천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순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성룡이 청거를 한단 말이죠. 이순신을 상군도 통제 보내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군도 총재사가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좌수영, 전라 좌수영으로 청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거 자체가요, 보통 그냥 아무나 얘 잘하는데요, 갑돌이, 그게 아니고요. 보통 기존 기존의 관리였던 사람들을 추천하는 제도가 이제 보통적인 청거였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음서도 있어요. 음서는 몇 품 이상이죠? 얘들은 이제 2품 이상의 자식들이 무시험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음서로 합격을 하게 되면 하급 관리밖에 안 된다는. 얘들이 고급 관원이 되려면 문과를 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5품이었는데 조선은 2품으로 확대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축소된 거지. 그렇지. 이거 확대되었다 그러면 헷갈려요. 5에서 2로 높아졌으니까 확대인가? 아니, 축소지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취재입니다. 취재는 이제 간단한 구술 시험이에요. 그래서 면접 보는 거지. 딱 면접관이 딱 보고 아버지 잘 계시지? 네, 합격. 뭐 이건 뭐 완전히 비하시킨 거고 비슷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 행정제도인데 페이지가 190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리들 그냥 막 뽑아가지고 막 보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인사행정제도도 또 필요하다라는 건데, 인사행정제도는 이제 기억본에 보면 상피제도가 있어요. 상피제, 서로 상, PRP. 그러니까 고관을 그 출신지의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는 제도가 상피제. 자, 니은본 서경제도가 있어요. 사원부 사관원의 5품 이하의 관리 임명 동의권이에요. 그러니까 5품 이하의 관리를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가 2개지. 그래서 양사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양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서경제도 써놓으면 좋지요. 자, 디귿번 근무 성적도 평가를 해요. 보통 이제 수령들. 자, 이 수령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상성, 뭐 학교 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령들에게 그 7가지, 그러니까 수령이 거기에 부임을 했잖아. 그러면 부임한 수령들에게 그 7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요. 이거 봐라. 학교 너 교육 잘 안 시켰네?
감점. 그렇죠? 재판이 왜 이렇게 많어? 감점. 그렇죠? 재판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 간악한 관리들, 그러니까 이제 탐관오리 이런 것들 색출해야 되고 그런 거 있으면 또 감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인사고과에 의해서 감점 너무 많네. 좌천 이렇게 되고 야, 이 인사고과 좋네. 자, 높여줘. 그래서 이제 승진되고 그런 것이 이제 수령 7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근무 성적 평가예요. 이것도 있었고. 자, 교육제도 한번 볼게요. 자, 교육제도에 이제 관학이지요. 그래서 중앙에 대학교가 뭐가 있어요? 성균관. 그리고 이제 사학이 있고, 요것은 한번 그 아래에서 그림이 있죠. 일단 초등학교부터 볼까요? 서당. 초등학교예요. 서당에서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그 위에 중앙에 사학이 있지? 사학. 보여요? 사부학당.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 자,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어요. 향교. 지방. 그래서 이들이 이제 특히나 여기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렇죠? 얘들이 공부하죠. 그래서 어디를 봐요? 소과, 생원과, 진사과, 생진과를 보고. 자, 이 소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하급관원이 될 수가 있고 이 소과에 합격한 다음에 대학교를 가야죠. 성균관으로 가요. 자, 성균관으로 가서 이들이 뭘 볼 수 있어요? 대과 시험을 보는 거죠. 요 제도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편할 거예요. 자, 관악에서 지역권 중앙 성균관 있죠? 어디 있어? 대학교. 그렇죠? 사부학당 있죠? 사학. 중앙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죠. 자, 그래서 4개야. 중동 그러니까 동서남 중 북은 없고 그래서 이제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그래서 지방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있었던 거 향교. 자, 그리고 사학이 있죠? 서원. 서원은 빼놨네요. 서원은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방 사림들이 설립을 했던 것이 서원. 그리고 이제 서당 초등기관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190쪽에 훈과 사림을 할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푹 쉬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화이팅 합시다. 자, 고생하셨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